성진가, 재벌 총수들 사이 내로라 하는 대기업. 그 속에서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한 여성. 영부인의 역할이라 저희 남편 정준혁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거네요. 여성은 영부인의 소질과 이 나라의 썩은 단면에 대해 말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조력하는 거, 그것이 영부인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세상은 잘만 굴러가니까 웃기지도 않죠. 정말 웃기지도 않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살아있기는 한 건지. 이 넓은 도시 어딘가에 자기 불빛 하나씩은 붙잡고 살고 있겠죠. 누굴 위해서요? 모종의 사건이 불거지는 교차점에서 드라마는 시작을 알립니다. 김희설 씨? 네. 이곳은 성진가가 에이전시하는 아트스페이스진. 청출어람이죠. 아직 청와랑까진 못됐지만 사모님 안목 따라가려면 저 한참 멀었어요. 제이는 그룹의 둘째 며느리로 아트스페이스진에서 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거 뺀 거야? 고검장님 청문회 때 카메라 잘 받으시라고. 이 여성의 이름은 권민선, 조강현 지방고검장의 아내이자 제이와 관계가 깊은 인물인데 이 이쁜 게 빛을 발하려면 우리 측전무께서 윤허를 해주셔야 할 텐데 말이야. 딱 이틀만요. 제가 다 정리해요. 둘은 지금 모종의 이유로 이틀 안에 큰 사달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이는 이것으로 말이죠. 시간이 지난 이틀 뒤 성진가의 본가. 매번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포문을 연 여성은 가문의 실세 한숙이고 실장님, 왜? 오늘 선대 회장님 기일인 거 아시죠? 알아. 이사장님하고 대표님은 아까 낮에 일찍 퇴근하셨는데. 하루 종일 일이 많았네. 이제 가야지. 여보. 제이 역시 디데이가 왔는데 우리 장남 어깨 펴고. 한숙은 줄을 대는 이들을 모아놓고 경찰청장의 자리에 대해 얘기를 꺼냅니다. 조강현이를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여기서 거론된 이가 조강현. 시간을 좀 아꼈으면 싶은데. 엄마, 외삼촌 돌아가시기 전에 큰오빨 회장 자리 앉히려고 이러는구나. 그럼 안 돼? 그리고 그룹을 이을 후계자로 장남 준이를 택한 상황인데 지금 보이는 이 여성이 그의 아내 주연이입니다. 이어서 들어오려는 제이. 식사들도 안 하고 뭐 하시나 해서요. 아무나 드리지 말라고 했지. 사실 그녀의 남편 준혁은 사생아 출신이었고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차반 취급받기 일쑤였는데 잠깐 사모님. 말씀도 얼마가 나누셨으면 잠깐 뉴스라도 보시면서 숨 좀 돌리세요. 이 순간 제이는 재밌을 거예요, 어머니. 동서, 왜 이래 오늘? 텃세가 가득한 이곳에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 첫 소식은 성진그룹 전략기획실의 대외비 문건입니다. 장남의 대외비 비리를 폭로합니다. 성진그룹이 정준일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4조 5천억 원대의 고의 분식 회계를 저질러온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줄타작 나기 시작한 가문의 사람들. 하물며 장남은 뻔한 일 아니야, 이런 내밀한 정보를. 그러게 애초에 준혁이 놈을 그렇게 밖으로 돌게 놔두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지 않든. 아드님 내외가 작심하고 벌인 일을 정말 모르셨어요? 아님 시치미 떼기로 역할 분담하신 건가? 쟤 지금 뭐라는 거냐? 아니 아버지. 순식간에 기업의 총수 자리가 날아갈 판이고 이 사달을 벌인 제이는 제법이구나. 쉽진 않았어요. 원하는 게 뭐야? 어머님도 남의 입장에서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뭘 원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예의 바르게 제안해주세요. 제가 마음에 들어할지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서요. 이 가문을 주무르기 시작하죠.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지난 과거를 청산하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날
안녕하세요. 현우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우연한 만남. 여성의 이름은 이설. 우리 남편이 쉬는 날이라. 정준영 앵커님이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분 되게 행복해 보이시던데. 우리 남편이랑? 준영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가 싶더니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왜인지 뼈가 당긴 말을 던지는 듯 싶고 왜 웃으세요? 그냥 좀 새삼스러워서. 왜요? 아직 어려운 말해줘도 잘 모를 텐데. 제이의 반응을 지그시 응시합니다. 그 시각 민정수석 자리에 정앵커 보내세요. 성진가를 흔들었던 계기로 외가의 황금줄을 타 남편의 정계 진출을 바랬던 제이. 우리 바깥 양반 잘 보필할 수 있게 응원도 아낌없이 해주시고요. 검찰개혁 보기 좋게 마무리하고 공수처장 앉을 때까지 안전하게 서포트해주시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계속 뒤봐드릴 테니. 민선 역시 남편 강연을 밀어주기 위해 제이를 도왔던 것이었고 윤지 솜씨 좋은데? 잘 마무리된 것 같으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이제 제이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가구도 없이 덤빌 일은 아니니까요. 확답을 요구합니다. 늘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 그게 네 매력이자 흠이지. 고검장 사무는 썩 좋게 본 것 같다마는. 분명 당황한 듯 보였으나 한숙은 기업의 안주인 준일이가 내 숨통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손절을 결심하면 넌 뭘 얻을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지고 준혁이한테 민정수석이라는 타이틀 한 줄 얻어주려고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르진 않았을 거고. 이것이 청와대 5년 새빵살이 꿈을 꾸는구나. 정작 제이의 야망 그 종착점을 꿰뚫는데 아들만 낳으면 성진물산 주식 양도해 주시겠다 그러셔놓고. 그 아들 우리 현우 이제 곧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해요. 서운했던 모양이구나. 억울했죠. 주지 않으시면 빼앗아야겠구나 결심하게 됐고요. 영린과 치부가 뒤섞인 이 자리에서 민정수석 진검다리 삼아 대통령 만들어라. 놀라운 말이 들립니다. 준혁이 대통령 만들고 공수처장은 내놓겠다고 약속해. 내 물신양면 도와줄 테니. 한숙은 둘째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선대부터 모아온 대한민국 유력 인사들의 치부책이다. 비위란 비위는 죄다 여기 모여 있지. 그간 성진가의 검은 돈을 받았던 유명 인사들의 명부가 빽빽한 이곳. 어떠니? 그리고 이거면 어떻게 네 서운함이 좀 풀리겠니? 정계를 흔들 영부인이라는 낙원으로 갈 열쇠를 건네고 대신 실패하면 이혼이다. 위자료 없이 현우 두고 조용히 이 집에서 너만 사라지는 거야. 어때? 약속할 수 있겠어? 제이는 이 폭풍 우치는 언덕에 몸을 던지려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서 감히? 얼마나 더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거야? 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어? 그의 흐름은 좋지 못한 긴장감을 타고 이내 제이에게 빠르게 도달하는데 왜 그래요? 뭔데? 전화를 받고 도착한 곳은 민선의 집. 그리고 싸늘하게 죽어있는 그녀를 발견하죠. 함께 일을 벌였고 죽음을 맞이한 동업자. 자그마치 15년을 같이 한 제이였기에 더욱이 마음이 무겁기만 한데 권민선 사모님 휴대폰입니다. 민선의 사망 원인은 맨 위에. 내연녀가 남편과 함께한 영상을 보내자 그 비참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 하지만 제이가 아는 그녀는 그 정도로 멘탈이 부러질 사람이 아니었죠. 정리되겠니? 늦지 않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로 이 사건엔 누군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제이는 그것이 시어머니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편 장례식장에선 강연의 첩인 예린이 조문을 와 있었고
그녀라 하면 남편과 민선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틈을 노리고 접근해 아이를 낳은 파렴치한 인물인데 아니 어제만 해도 맨손으로 호랭이도 때려잡을 것 같이 멀쩡하시던 양반이 이게 뭔 일이에요? 순간 제이가 부디 제발 편안하게 가세요 형님. 욱하기 시작합니다. 혈을 마셔도 시원치 않은 니까지 년에 그냥 죽어보니라고. 사모님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지내셨는데? 민선을 협박한 이가 예린이라 생각한 제이. 막말로 바람은 뭐 나 혼자 폈어?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니?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하게 만들어? 그런데 쌍년투? 노영주. 뭐? 노영주라고요. 나는 쌍년원이고요. 놀라운 말이 들리고 내가 꼰질러 준 건데 형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예린은 문자를 보낸 이가 영주란 내 언니라고 말합니다. 윤 실장님. 그리고 현우는요? 바이올린 선생님 오셔서 끝날 때 됐어요. 집에 돌아온 제이는 아들과 마주하는데 아빠는? 몰라. 앵커님 셋째 주 주말에 농구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네요 참. 이 순간 엄마 나 게임해도 돼? 현우 선생님 갈 건데 인사해줘야지. 가정교사가 남편의 스케줄을 꿰고 있다? 어딘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고 너 아직도 준혁 씨 뒷조사하니? 또 생긴 거지 여자. 제이는 과거 연인이자 준혁의 검사 후배 정호를 불러냅니다. 기분 좋겠다 너. 봐라 날 버리고 선택한 게 있단 새끼다. 정호는 제이를 못 잊어 이렇게 그녀의 뒤를 종종 봐주고 있었죠. 사람 하나 찾아줘. 노영주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 그렇게 제이가 노영주를 찾는 사이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이겼어요? 준혁은 다른 여자의 품을 찼죠. 다음날 응? 아 근데 이게 뭐요? 한 에세이를 받은 제이. 이것은 이설이 보낸 것이었고 해당 에세이는 무슨 이유인지 제이의 삶을 그대로 적어놓은 듯 보였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썼는지 점점 그녀에게 관심이 간 제이는 다행이다.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한참 생각했거든요. 걱정도 했고. 자초지종 캐먹기 전 우선 이설을 옆에 두기로 합니다. 김희서 씨 레포트 훌륭해요. 성진문화재단 정직원이냐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대상자냐 그것만 결정해서 알려줘요.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네. 그 시각 윤 실장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그게 궁금하신 모양이네. 대들었던 제이를 처벌하자는 이 사진들과 용도 폐기해야죠. 고장난 물건 어디 더 이상 써먹을 데도 없고. 결과적으로 제이가 떨어져 나가는 그림을 그리는 한수. 종사 안 되겠어요, 어머님. 너무 엉망이에요. 허나 이 모든 것들은 주연의 심정에 비할 바 못됐는데 너도 걔 가족으로 생각 안 하면서 뭘. 정작 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지만 남편 사이에 아들이 없어 항상 시어머니의 한탄을 들었어야 했고 현우, 너희 부부 밑으로 입양시킬 거다. 이제는 아이가 들기 어렵다 판단해 한숙은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제인의 아들을 입양시키려 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입양까지. 준혁이가 준일 씨 친동생도 아니고. 별게 다 부끄럽지. 윤 실장 불러 밥 한 끼 먹여야겠다. 얼굴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늙은 백사가 큰 그림을 그려갈 쯤 그 마지막을 장식할 한 방이 나오는데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습니까? 성범이 영상에 출처를 아시나요?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식간에 불륜 영상이 퍼지며 난감한 처지에 빠진 강연. 이것은 강연마저 추락시켜 제2의 날개를 꺾으려는 한숙의 강력한 수였으나 차리라고. 아우 알아 잠깐만. 불행한 개인사일 뿐 도덕적 흠결은 절대 아니다.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음모다. 그렇지 땅땅 못 바꿔 올 테니까. 제이는 이 사태를 이렇게 받아칩니다. 제가 바로 동영상 속의 그 여자입니다. 예린과 손을 잡아 불륜이 아닌 재혼이라고 덮어버리는 것이었죠. 이혼의 아픔을 겪고 계실 당시에 그러니까 고로 한숙의 1타 2피 계획은 무산되고 구속영장 청구됐답니다.
덩달아 준일의 조사가 확정된 가운데 바쁘지 않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하실까요? 당당한 걸음으로 시대가 들어선 제이. 어서 오세요. 기세가 등등하네. 뭐가 더 갖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이 순간 전부 다요. 어머니가 전부 다. 그녀는 한숙이 이뤄낸 모든 걸 가지고 싶다 말합니다. 전부 다 가질 주제나 되고? 그건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죠. 날 때부터 걷고 뛰는 애가 어딨다고. 어차피 빈털 털려 쫓겨날 거 저야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헌데 그래. 그러자. 해보지 뭐. 제이의 포부가 썩 마음에 든 한숙. 뭐부터 가르쳐야 할까? 사과부터 하셔야죠. 사모님을 그런 식으로. 조강현이 마누라가 죽은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에서 물러설 거였으면 저 시작도 안 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생각보다 높았는데 무릎 꿇으세요. 머리도 조아리시고.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가짜라도 눈물까지 흘려주시면 더 좋고요. 우선 시어머니의 무릎을 꿇렸고 어머니 하실 수 있잖아요. 남편 없이 낳은 자식 버젓하게 호적에 올리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집안 운전기사랑 결혼까지 하신 분이? 이내 영린을 건들기까지. 무릎 줌이야. 금지옥엽 하나뿐인 아들님이 감옥살이 시키실 거예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기싸움 속 됐어요, 그 정도. 시어머니는 결국 한수 접고 들어갑니다. 서한숙이 성진이고 성진이고 서한숙인데 마지막까지 오하고 곱게 계셔야지. 제이의 역량이 어느 정도일지 체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너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다른 친척들의 눈살과 그 수모를 감당해야만 했던 제이. 머리 똑똑한 거 하나 믿고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도둑놈처럼 남의 집 담장 넘어 들어와 제 집 행세하겠다는 거구나. 누구처럼. 훔쳐먹는 거 아니고 정식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연 대표님, 네가 우리라고 하는 인간들 전부 무릎 꿇게 하려고요. 나한테 매달려서 사정하게. 이게 보자 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앞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란 거 좀 해보라고요. 이 멍청한 기집애요. 성진과 사람들을 대적하기로 합니다. 훗날 영부인이 될 그 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노영주 집 어디야? 이후 강연의 치부를 덮을 겸 영주의 집을 찾아간 이들. 조사 결과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후였는데 한강 투신 빚이 많았다나 봐. 그럼 더 서둘러 치워야지. 혹시라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해야 돼? 솔직히 집에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걸 그냥 둬? 보육원 출신에 번듯하게 결혼을 꿈꾸던 술집 여자라니. 영주의 집에선 못 하나 건지지 못한 채 한숙을 만나는 제이. 조강현 동영상 여자 노영주. 사망 신고 끝냈어요. 그래. 잘했구나. 조강현이 정리 끝냈으면 이젠 준혁이 차례인가? 계속 신경 쓰였던 남편의 외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남편 상간녀를 상대하려면 우선 저부터 기운을 차려야죠. 현우 몫으로 약속하신 성진물산 지분 이제 그만 주세요. 제이는 이 계기로 아들한테 증여하기로 한 물산 주식의 일부를 받아냅니다. 성진문화재단에 기증하려고요. 대신 재단 운영 정권은 제가 갖고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고군분투하던 그날 밤 뭐야 너? 할 말이 있다며 그녀를 찾은 정호. 네 남편인데 오늘 스케줄은 모르나 봐? 차까지 바꿔 타고 가면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어. 그는 홧김에 준혁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런 게 한가닥 희망이야? 불쌍한 척하지 마. 이거 다 네 욕심이야. 네 더러운 욕심. 이게 왜 더러워? 뭐가 더러운데? 가만히 얘기를 쭉 듣던 제이는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알려줘? 그만 해서는 안 될 실수를 범합니다. 더러운 건 이런 거야. 알아? 허나 놀랍게도 제이의 뒤를 밟고 있던 사람.
한숙이었죠. 지금까지 절 감시하면서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큰애가 주더구나. 성진재단 대표 자리를. 너 같은 거한테 뺏기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리고 이때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무릎부터 꿇어라.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가짜라도 눈물까지 흘려주면 더 좋고. 받았던 수모를 그대로 돌려주는 한숙. 살려주세요, 어머님. 저 진짜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기어이 바닥까지 기는 제이인데 뭐 하는 짓이야? 이번이 핑계로 저도 버러지 취급하실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고요. 제이는 어렵사리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약속하세요. 앞으로 제대로 사람 대접하겠다고요. 미쳤구나 너. 아니면 쏘세요. 쏘든가. 어머니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쏘라고요. 쏘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한 발의 총성이 들리는데 총에 맞은 건 제이였죠. 긴 수술 끝에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흐릿한 시야 속 다시 마주한 시어머니.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 그렇게는 안 살아요. 이거 놓지 못해. 쏘라고! 마른 침이 넘어가지만 사실 한숙의 눈에 그녀는 충실하고도 높은 기백을 보여 이제는 정녕 본인의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현우 도련님 앞으로 양도될 성진물산 주식. 이제는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아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조리 잘하거라. 그만하기가 천만다행이야. 고통의 시간은 전부 끝났다고 생각했다. 모든 걸 다 갖게 되었으니까. 불우한 이웃을 친애할 수 있는 선량한 마음만을 구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허나 그녀가 문장을 과거형으로 마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같은 시각 병원의 복도. 김희설입니다. 이설은 제이를 찾았고 엄마 많이 아파? 아니, 이제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왜 계속 주사 맞아? 우리 현우 생각 안 나? 현우도 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이런 거 똑같은 거 엄마처럼 여기 손등에 꽂고 있고 그랬는데. 그녀를 쳐다보는 남편의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 번씩이나? 엄마 없는 동안 아빠랑 잘 있을 수 있지? 엄마는? 서둘러 제이가 당사자들의 표정을 살피지만 자, 덮게. 왜인지 불안한 기색을 떨쳐내기 힘듭니다. 우리 그이가 유난히 여자 팬들이 많아요. 대학 때부터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씩은 안방 차지 욕심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이 말을 단번에 알아챈 이설. 안심하세요.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정준영 앵커님한테 관심 있어요. 근데 윤재일 실장님한테 더 관심이 있고요. 덩달아 알 수 없는 말을 전하는데 남편분에 대한 관심은 순전히 그런 거예요. 윤재일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남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 제이는 어느 순간부터 이설한테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규성이 엄마 더하기 조강현 정식 부인은 완전체 도와줘. 누구? 아까 그 사람? 아까? 현재 남편은 그녀에게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아니 아까 보니까 너무 어려 보이던데. 보기랑 달라. 그렇고 그런 어린 여자애 아니야. 윤리도덕 개념도 확실하고. 뭘 윤리도덕식이나.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리는 법이 없었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또 뵙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덕분에요. 그로부터 며칠 뒤 그까짓 거 이렇게 조금만 더 견디면 다 지나가는 거. 이 악물고 버티다 보니 원하는 바를 손에 넣었던 제이. 그렇게 그녀는 감정에 치우칠 새 없이 수많은 풍파를 맞아나갔고 어느 날 전시회 코앞에서야 어디 있나 한참 찾았네. 무슨 생각 이렇게 해요? 이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 말이에요. 어땠을까요? 이설은 보이는 그림에 대해 물어봅니다. 실장님은 이 작품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가슴이 시려요. 처음 볼 때부터 그랬어요. 본인의 느낌을 추상해낸 제이와 달리 김희철 씨는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이 사람들 쫓겨난 거잖아요. 지금은 다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녀는 그림 단면에 추방당한 이들을 주목하는데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이 넓은 도시 어딘가에 자기 불빛 하나씩은 붙잡고 살고 있겠죠. 그럴 거라고 좋게 생각해요, 우리. 이어서 불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누굴 위해서요? 평생을 불빛만 따라간 제이의 철학에 넌지시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날 밤 문자가 들어온 준혁의 폰. 당신 문자 들어오던데? 바람이었고 형제의 난 후기구들이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떠들고. 여성으로서의 추락과 아내로서의 자괴감이 몰려왔지만 당신이 다 바꿀 건데 뭐. 다들 입도 뻥끗 못하게 해주세요. 제이는 이 순간마저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망한 물건이다만 학교 입학 앞두네 목욕은 시켜보내는 게 애미 된 도리니까. 준혁에 관한 것이라며 봉투를 건네는 한숙. 곧장 열어보는데 놀라운 사진이 보입니다. 남편과 누워있는 여성은 아들의 바이올린 선생님. 네, 현우 어머님.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이내 전화를 걸었고 선생님 바쁘신데 방해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는데. 제이는 주먹을 움켜쥐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혹시 만난 남자 있으세요?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으신 거죠? 선생님 소개팅 해드릴까 싶어서요. 네, 다시 전화드릴게요. 이렇게 그녀가 피바람을 몰고 올 때 오빠 고마워. 앞으로는 징징거리지 마. 재미없으니까. 알았어. 너무 예쁘다. 자기 오늘 유난히 예쁘다. 좋은 냄새도 나고 상큼해. 그저 헛웃음으로 방관하며 저녁 약속에 들리게 된 두 사람. 대통령이란 막중한 직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준혁이 이 녀석 가는 길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존일은 각별히 신경 쓰고. 네. 현우애미, 네. 여자는 어차피 남자 그늘 비친 법이다. 회장 필성은 친아들인 준혁만 눈에 들어오고 둘째 출산에 신경 쓰거라. 듣다 못한 제이는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 필성의 말에 토를 달아버리죠.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상황이 그저 기가 차기만 한 주연. 내 남편 재물 삼은 걸로 부족한 모양이구나. 이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만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잘 해결해 드렸고요. 말 참 웃기게 한다, 윤 실장.
윤 실장이 뭐냐, 시동생 와이프한테. 너나 잘해. 동서와 차별되는 한 가지. 아주버님, 현우 얼굴 다 익혔어요. 슬하의 아들의 유머는 큰 차이였고 그러게 넌 뭐하고 형한테 아들 하나 낳아주지. 당신 그런 말이 어딨어. 너 같은 애 나올까봐 안 낳은 거거든? 너하고 형 사이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왜 나와. 암만 못해도 형 같은 애 나오겠지. 친아들인 준일만 바라보는 한숙한텐 그 사실은 그저 괴로울 따름이었습니다. 반드시 회장이 돼서 성진을 지키고 나를 지키렵나. 항상 어머니의 힘이 되겠다는 다짐하에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든 침묵을 유지했던 준일. 그리고 이런 그가 속이 터질 만큼 답답했던 주연. 매번 아버님이랑 식사 자리 불편하지 않아?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었어. 우리끼리 집에서 따로 먹을까? 어머니 서운해하실 거야. 당신 와인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와인 아니고 석류 주스야. 여자한테 좋대서. 아내는 그룹 내 권력을 가지기 위해 내조의 역할을 다했는데 자연 임신 아직 가능할까요? 좋아요. 관리 잘하셨어요. 작은 며느님도 인공수정 끝에 다 그만두겠다 내려놓으니까 현우 녀석 생겼잖아요. 황태자가 될 아들을 가져보겠다고 그녀 역시 노력했던 것이었으나 유리 하나 낳는 것도 거의 빌다시피 매달리게 만들더니 준혁이네 아들 있는 게 부럽니? 당신 우리 유리한텐 그런 미소 보여준 적 없는 거 알아? 왜 사람 초라하게 만드는 건데? 아니야 주연아 그런 거. 그럼 뭐야? 둘 사이 감정의 벽은 너무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 말이야 당신.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아니지 당신은. 이후 바람에 대한 사전 검증을 나선 준혁. 아니 나야 조광희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고 조심성 없이 그런 짓은 안 하지. 그렇지만 살다 보면 오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걱정 마. 난 그런 짓은 안 해. 그치? 당신은 현명한 여자니까. 그런데 이때 년놈들을 죽여버리고 말지. 뼈가 있는 제이의 대답이 돌아왔고 정확히 며칠이 지나던 시점에 일단 보고 나서 얘기해 우리. 그녀는 상간녀를 만납니다. 어때요? 남자가 마음에 드나 모르겠네. 어머님. 입 닥치고 둬봐. 몇 장의 사진 너머에 그녀가 기겁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양심 따윈 팔아먹은 상간녀라고 해서 지 엄마 생각하는 마음까지 팔아먹진 않았을 거고. 무언의 협박을 이어가고 어쩔까? 엄마도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손끝 갈라지게 파마마라 키운 딸 이러고 사는 거. 탈기가 느껴지는 제이의 말 너머로 현우 어머님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알겠고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오빠랑 저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정신 차려. 너 그냥 잠자리 상대야. 네가 사진 찍어 올린 그 핸드백 구두, 그 목걸이 선물인 줄 아니? 화대지. 두 번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리죠. 나랑은 아무 일도 없고 너만 봤을 것 같지? 우리 아직 다 했거든? 이건 수고비. 그동안 내 남편하고 놀아주느라 고생했어. 그 후 못된 기집애 하나 혼내줬거든. 근데 홀어머니의 어렵게 사는 걔 형편을 이용해 먹었어. 통쾌하고 기분이 더럽더라. 내가 경멸하는 쓰레기들하고 나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 제이가 멈춘 곳은 경계라는 그림 한 폭 앞. 해당 그림은 다가오는 빛에 대해 묘사한 작품이었는데 저기서 경계 말이야. 저 빛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지나가는 건지, 다가오는 건지. 난 볼 때마다 마음이 달라져. 다가오는 빛일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면 그늘 아래 저렇게 가만히 웅크리고 있기 힘들거든요.
따뜻함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이설은 외로운 사람일수록 다가오는 빛에 손을 뻗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작품을 그렇게 평가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고 저는 가신 줄 알고. 서운했을까? 이 순간 이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오기로 해서요. 안 물어봤는데. 보내줄 생각이 없는 준혁. 그리고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문 밖을 나섰고 이설은 준혁을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더욱 깊어가는 밤만이 공작 도시의 어둠을 덮게 되죠. 그 시각 제이는 현우 놓고 가거라. 아무래도 데려가야 제 마음이 편해요. 시댁에 왔다 나가는 길이었는데 왜? 두고 못 갈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니? 한숙은 아들을 며칠간 데리고 있겠다 말했고 아니요. 그래. 열 시키고 들어오려무나. 아이한테 웃는 낯으로 인사는 해주고 가야지. 무슨 이유인지 제이가 얼어붙습니다. 네, 어머님. 제이는 10년 전 과거를 회상합니다. 오늘 책상 검사하러 가. 아, 같이 못 가서 어떡하지? 일에 집중하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도 결혼기념일인데 밤늦게라도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예약해 놓을게. 좋아. 결혼기념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던 둘. 이후 그녀는 시험관 결과를 듣고자 산부인과로 향했으나 이번에도 안 됐어요. 결과는 좋지 못했고 좀 쉬었다 다시 하면 되겠죠? 그게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착상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고 유산이 거듭됐던 터라. 이제는 인심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버거운 심정으로 남편을 기다리던 이 자리에서 저기 손님, 죄송하지만 마감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미안합니다. 정우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이는 그랬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날 밤 정우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죠. 잘 지내지? 현우. 네가 뭔데 우리 현우한테 신경을 써? 제이야. JTBC 드라마 공작도시였습니다.